먼저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수학에 대한 부분들. 몇몇 친구들이 선행에 대한 욕심, 그리고 어려운 문제집을 풀고 싶어하는 이런 욕심들이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커리에 대해서 한번 내가 준비를 해봤어요. 보면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이 이제 전부 다 과정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수하를 1회독한 친구들, 지금 수상 한 번, 수하 한 번 한 친구들도 있죠, 여기. 그 친구들은 1학년 1학기 동안에는 수상 현행, 그리고 이제 수상 현행만 하는 친구들이네. 1학기 동안에. 그리고 여름방학이 되면 수하 두 번째 하는 거겠죠. 이제 내신 대비하는 거고, 그리고 수원을 한번 할 거예요. 수원이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과정인데 양이 많아. 그래서 2학기까지 끌고 가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 그럼 1학년 동안에는 수상, 수하는 내신 대비하고 수원을 한번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겨울학기가 되면 학교마다 다를 텐데 이 근처에 예당고, 반송고, 동탄고, 능동고 이런 학생들은 2학년 때 웬만하면 두 과목을 보게 될 거예요. 1학기 때, 2학년 1학기 때 수원, 확통, 2학기 때 수투, 확통. 능동고만 문과 진로인 학생들은 확통을 선택 안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단월고나 이제 이상고 친구들은 2학년 때 기하를 공부하게 될 거야. 이과 친구들은, 이과 쪽 진로인 친구들은 2학년 1학기 때 수원 기하, 2학기 때 수투 기하를 공부하게 될 거고요. 문과 친구들은 수원, 수투만 공부하게 될 거예요. 여기에 화성세마 병점 친구들은 커리가 빠르죠. 2학년 1학기 때 수원, 수투를 다 끝낼 거고 2학기 때 미적을 하고 화성세마는 확통도 할 거고요. 병점은 더 빨라요. 확통을 이과는 아예 안 하고 우리 친구 이과로 가는 거니? 진로가? 병점에서? 문과 쪽? 2학년 2학기 때는 하나는 이제 이과 쪽이면 미적이라는 내신 과목, 또 하나는 심화수학이긴 한데 그게 아마 수원, 수투, 수능 대비가 될 거예요. 그렇게 2학년 때 수능 과정까지 전부 다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진도가 빠르지 않아도요. 선생님이 표를 한번 적어놨는데 천천히 방학 동안에 선행하는 부분들만 제대로 공부만 해주면 2학년 끝날 때까지 크게 문제되진 않는 것 같아. 2학년 겨울방학이 되면 이과생들은 위적분을 할 거고요. 내신이니까. 네, 좀 많이 해야 될 거야. 그리고 특강으로 수원, 수투에 대한 수능 준비를 할 거고, 그리고 기하를 고3 때 보는 학교들은 이제 기하 공부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문과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수상수하 1회독 한 친구들 중에 3월부터 수상도 하고 수하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 친구들은 수하를 2회독하고 여름방학이 되면 수하를 이제 또 세 번째 하게 되겠죠. 그리고 수원은 좀 전이랑 똑같이 2학기 때까지 1회독 또는 성시도에 따라서 2회독이 된다라고 보면 되고 겨울방학 때 2학년에 대한 준비들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수투를 1학년 겨울방학 때 안 한다라고 하면 2학년 여름방학 때 수투를 몰입해서 한번 공부하면 될 것 같아. 선행에 대한 욕심보다는 현행에 대한 준비를 더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선행이 좀 빠른 친구들도 있을 거야. 여기에 수원 한 번 또는 두 번 한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은 1학기 때 수상은 현행이 될 거고 수원은 이제 두 번째 또는 이제 두 번 한 친구들은 수투 과목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 여름방학 때는 또 수하 그리고 수투에 대한 1회독 또는 2회독 그게 2학기 때까지 이어질 거고 겨울방학이 되면 수원은 1학기 내신이니 이제 모의고사 수능 기출로 심화가 될 거고 학교에 따라서 확률 통계 또는 기하를 공부하면 될 거예요. 수투도 이제 선택 특강을 이제 우리 친구들이 특강을 신청해서 수강하면 되는 부분들 2학년 되면 내신 위주로만 공부를 하게 될 거고 1학년 때랑은 다르게 2학년 때는 수학을 중간고사 때도 기말고사 때도 두 과목 보는 학교들이 많아. 그러면 공부량이 많기 때문에 선행보다는
시험에 관련된 과정만 공부를 하는 것도 버거울 것 같아. 그리고 지금 1학년, 지금 현재 겨울방학 때 수원을 한번 한 친구들은 고2 겨울이 되면 크게 문제되지 않게끔 모의고사 준비까지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수투까지 한 친구들도 아마 커리에 대한 부분들은 고2 끝날 때까지는 문제되지 않을 것 같고, 선생님이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화성생활 병점은 커리큘럼이 많이 빨라요. 다른 학교들보다. 아이들이 2학년 끝날 때까지 배우는 과정을 2학년 1학기 때 다 끝낸다라고 보면 되거든. 공부량이 많아요. 이런 친구들은 이제 겨울방학 끝났으니까 학기 중에는 열심히 내신 챙기고 여름방학, 1학년 겨울방학 때 수학에 대한 몰입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 현재 고2 올라가는 우리 학원에 병정고 아이들도 있거든. 그 병정고반 아이들도 여름방학 때도 월화수목금토,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수학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선행에 대한 부분, 2학년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했고, 겨울방학 때도 공부량을 조금 늘리면 좋을 것 같아. 선생님이 또 하나 교재를 이제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학교 시험이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저는 어려운 문제집을 풀고 싶어요 라는 아이들, 저는 블랙라벨 같은 건 언제 할까요? 라는 아이들이 있는데, 교재가 블랙라벨이라는 교재가 좋아. 그치? 친구들도 알기에 어떤 문제집은 어렵고 어떤 문제집은 쉬운 것 같은데, 저는 어려운 문제집은 안 할까요? 라는 부분들을 얘기하기 전에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부분들, 하고 있는 교재를 조금 완벽히 끝내려고 노력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우리 친구들도 이제 학교들이 이 근처, 그리고 이제 병점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근처 학교 아이들이 시험이 들었겠지. 예당부는 쉬워요, 어디는 좀 쉬워요, 어디는 어려워요 라는 얘기 들었을 텐데, 쉽다라는 기준이 너희들이 얼마나 공부했냐에 따라 다를 것 같거든. 예당고도 학교 시험은 쉽다라고 하는데 그 시험 전부 다 쉽진 않을 것 같아. 한두 문제는 자이스토리나 블랙라벨에 어려운 문제를 그대로 옮겨서 내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면 그런 문제를 공부할 수 있게끔 준비를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 지금 수상을 한 번 했는데 저번 주에 한번 테스트 봤지 우리가. 테스트 결과를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수업 시간에 다 다뤘을 거거든. 문제를 못 본 문제들도 있긴 하겠는데 웬만하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해 줬을 거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우리 친구들도 풀었을 거고, 틀렸으면 오답도 했었을 텐데 한지 오래됐거나 아니면 공부하는 과정에 대충 했거나 그러면서 많이 놓쳤던 것 같아. 그런 부분들 좀 잘 다지면 좋을 것 같고, 수학에 대한 문제집은 우리 친구들 수준에 맞춰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 특히 화성생활 병점 가는 친구들은 시험이 어려우니 무조건 심화만 하면 좋겠네 보다는 심화할 수준이 안 됐으면 유형설을 가지고 제대로 다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알겠지? 대신 학교 시험이 어려우니 학원에서도 심화에 대한 내용을 다뤄줄 텐데, 그 심화가 자기 걸로 수업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전 유형들, 이전에 했던 것들을 많이 반복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다른 과목이랑 다르게 수학은 모의고사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 우리 친구 특히 지금 수상 수화하는 친구들은 1학년 때는 모의고사 준비를 많이 못할 거야. 그리고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리고 거기에 대해 스트레스도 안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여기는 지금 경기도는 6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 모의고사를 보거든. 그럼 모의고사 보기 전에 한 몇 번 모의고사 준비하고 싶어요 하는데, 그 준비 몇 번 하는 게 국어나 영어나 탐구랑은 다르게 수학은 크게 공부한다고 해서 좋아지거나 앞으로 모의고사 준비하는데 도움되거나 하는 게 적은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 그 시간에도 아마 기말고사 범위 나가는데 급급할 거고, 그 범위 공부하는 것도 어려워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지금 수학을 많이 못했다에 대한 부분들, 진도가 아니라 많이 풀어보지 못했다라고 하면 1학년 때는 내신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모의고사까지 다 같이 잘 잡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덜 준비됐다라고 하면 내신에다가 모든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친구들이 대학 갈 거잖아. 좋은 대학을. 혹시 대학 가는 부분들 수시랑 정시에 대한 이해는 하고 있나요? 하고 있나? 대학 가는 부분들은 수시 전형이라는 거와 정시 전형이 있거든. 정시는 말 그대로 수능으로 대학 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수능 잘 봐서 학교 세 군데 선정해서 거기에서 성적순으로 뽑혀서 대학 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수시는 전형이 3개가 있어. 특히 뭐 예체능 있고 이런 친구들 제외한다면 일반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그냥 성적순으로 뽑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정량적 평가를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A라는 대학에 원서를 썼으면 그냥 1등부터 순차적으로 뽑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인서울,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뽑는 인원은 많지가 않아. 그리고 우리 수도권 아이들이 학생부 교과로 인서울하는 대학을 쓰는 거에 있어서 불리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내신 경쟁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 그 지방에서나 아니면 내신 따기 쉬운 학교에서 내신을 전략적으로 준비한 친구들이 아마 인서울에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많이 지원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두 번째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1등급이랑 2등급이 지원을 했을 때도 2등급을 뽑을 수도 있는 전형이야.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거든요. 정성적 평가를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들어봤었던 교과 성적, 내신 성적 말고도 흔히 말하는 비교과라고 하는 교과 외 활동들까지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 부분들은 학교 생활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도 열심히 참여해야 되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들,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부 논술 전형이 있는데, 문과는 이제 인문 논술이고 이과 쪽은 수리 논술이죠. 이과 쪽은 수학을 잘하면 되고 문과 쪽은 국어와 관련된 부분들을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들도 대신 논술 전형은 학교가 다 높아요. 올해부터 이제 조금 이제 경기권에 있는 낮은 학교도 몇 개가 이제 논술 전형을 시행을 하긴 하는데, 웬만한 학교들은 전부 다 인서울에 있는 학교들이거든요. 그러면 논술 전형을 준비한다는 부분들은 아마 또 한 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 현재는 수시에 대한 생각을 할 때 논술이라는 거는 제외하고 1학년 때는 내신 열심히, 그리고 학교생활 열심히 하는 부분들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고, 수시랑 정시랑 어떤 차이, 정시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는 선생님이 생각할 때 우리 친구들 여기에 나랑 작년에 상담하면서, 그리고 선생님이 모의고사 보라고 했던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리고 작년에도 모의고사 봤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7월이랑 겨울에. 그쵸? 그 모의고사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국어나 영어는 내신 외적으로도 공부를 꾸준히 해줘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수학은 내신 제외한 내신이지 현행에 대한 부분들을 좀 완벽히 채우려고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정시 준비도 당연히 정시 준비도 하겠지. 내신이 잘 안 나온다라고 할 때는. 근데 그 전에 내신 성적을 먼저 관리 잘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또 하나는 우리 친구들이 인강 추천해달라고 했던 친구들도 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나중에 필요하면 따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 제자들 추천하는 인강 가지고 간략하게 만들어 봤거든. 사탐은 선배들이 하는 소리가 열심히 혼자 하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제 필요하다라 그러면 이런 선생님들 수업이 좋다라고 추천을 했어요. 친구들 나중에 필요하면 뭐 사진을 찍거나 나중에 다시 이거 좀 달라고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과탐도 지구과학은 아무나 잘 들으면 좋다라고 하고 이런 선생님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생명도 이렇게.
그리고 화학도, 물리도, 영어도, 그리고 국어는 이제 우리 학원 수업을 잘 한대요. 알겠죠? 또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요.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이제 고3 위주의 이제 수업인 것 같아. 고1 수업을 하는 선생님은 좀 다른 부분들인 것 같고요. 알겠죠? 일단은 선생님이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학생부 교과, 학교 내심, 학교 생활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성경 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설명 마무리되면 학교 생활이나 또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질문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불을 켜고 진행할게요. 저 이거 좀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생각보다 시간이 딜레이돼서 지금 저를 노려보실 것 같은데 자, 우선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땐 여러분들이 저를 아는 사람, 저 아는 사람? 알아야 되냐? 아는 사람. 높이 들면 안 돼. 창피해? 나 아는 거? 손 보세요. 한 명? 진짜? 그럼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입시몬스터랑 국어몬스터를 책임지고 있는 국어몬스터 이성경 원장이라고 합니다. 사실 몬스터에서 이제 몬스터 교육에서 국어를 런칭한 거는 올해가 처음이에요. 근데 원래 제가 국어 수업을 하긴 했고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국어 학원이 우리 학원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 동생이다 생각하고 애정을 가지고 원래 수학학원을 출발했지만 되게 전반을 아우르는 그런 학원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선생님은 연세대학교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사실 학교 서울에 있는 자사고 특목고에서 선생님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재직을 했어요. 나이가 어려 보이지만 되게 경력이 길어요. 여기 왜 와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을 구하러 왔어요. 제가 여러분이 포스트잇 저기다가 적어놓지 않은 친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앉아있는 친구들보다 질문이 더 적어요. 질문이 지금 수준을 봤을 때 우리 애기들이 진짜 애기들이구나. 뭘 진짜 잘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다음 주에 당장 이제 학교를 가잖아요. 여러분이. 그죠? 어른이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을 해서 가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원장님께서 입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조차 지금 아는데 대답 안 한 건가? 겸손하게 보이려고? 그걸 모르고 있어요. 정보화 시대. 그죠? 그래서 오늘 선생님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전달해 드리긴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 몬스터 교육 안에 국어와 입시를 책임지고 있는 선생님이 계시다는 거 든든하잖아요? 네, 언제든지 여기 선생님 여기 방인데 선생님이 서울에서도 강의를 하기 때문에 매일 여기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보인다 싶으면 얼른 들어와가지고 궁금한 거 물어보셔도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지금 이거 뭐지? 깨졌다 폰트가. 그렇지만 굉장히 신비롭죠? 뭔가 여러분이 질문한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학종 관리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공부 어떻게 하나요?를 벌써 물어봐. 고1인데 지금 이제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금 여러 가지 그 입시 제도 중에서 학종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학종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줄임말이에요. 그 정도는 알죠? 네. 옛날에는 어땠냐면은 양적 접근, 어려운 말 다 빼고 그냥 옛날엔 점수가 높으면 그냥 끝이야. 점수 높은 게 최고야. 그지? 그런데 21세기의 인재는 그냥 단순히 외우는 거,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 그게 인재야? 아닌 것 같은데? 야,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능력? 되게 추상적이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추상적인데 추상적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 본질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대학에서 뭘 요구하냐? 야, 점수만 가져오는 걸로 나 너 못 믿어. 네 능력을 보여봐. 제가 어떻게 해요? 학생부를 통해서. 알겠어? 학생부를 통해서. 선생님이 학교에서 뭐 했어? 뭐 할게? 어려워? 난 국어를 가르쳤어. 동시에 뭘 했어? 담임을 했어. 그지? 그럼 학생부를 써봤어, 안 써봤어? 토 나오게 써봤어. 자사고 특목고에 있었어. 매일 토했어. 너무 힘들었어. 알겠니? 근데 선생님은 생기부를 매일 써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보여달라는 거야. 선생님 여기 피를 이게 빨갛게 칠해놓은 건 뭐냐면 얘 너희들은 진짜 그래도 수업 없기야. 이거 없어졌어. 이거 안 보겠대. 이거는 줄여주겠대. 어쨌든 뭐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은 뭐다? 야, 점수 갖고 안 돼. 너의 잠재력도 보여줘. 무엇을 통해서? 활동, 그리고 그 플러스 된 점수, 학교 활동을 통해서 보여줘. 이겁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선생님, 근데 이거 너무 어려워요. 능력이 뭔데요? 다 몰라.
그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는 거야. 이거 뭐 기득권을 위한 전형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아냐, 깜깜이 전형 아니냐, 금수저 전형 아니냐 막 들어봤지. 네가 뉴스를 또 369로 보긴 보잖아. 또 괜히 TV를 보고 싶고 앉아있고 싶은 엄마한테 뉴스 본다 그러잖아. 봤을 거예요. 그래서 대학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거 볼 거야 라고 정리를 해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는 척하고 앉아있지 말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다 설명할 시간은 사실 없는데 너희들이 더더군다나 이제 바로 식사를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예민하잖아 지금 되게. 그치? 오래 하면 어떡하지? 말이잖아. 그래서 간단하게만 정리해주면 학업 역량 선생님 하얀색으로 표시해놓은 게 선생님 이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이 대학들에서 제시한 키워드고요. 선생님들이 여러 선생님들이 연구해본 결과 이건 결국 얘가 호기심이 있고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혼자 모르는 게 있으면 그걸 막 파고들고 집요하게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애냐 보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 미래에 대해서 자기 관심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애냐는 거예요. 네, 이해됐어요? 네, 뭐 인성이랑 발전 가능성은 이제 차치해 두더라도 여러분이 당장 이제 다음 주부터 학교에 가게 되면은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겠죠? 아무 생각 없이 하겠죠. 플러스 정신없이.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학종 준비는 당연히 네? 어떡해요? 어떡해요? 그러지. 아이 정시야. 남자애들 특히. 선생님 사나이는 정시죠. 전 정시를 뚫을 거예요. 어떻게 뚫어? 못 뚫어. 왠지 알아? 재수생. 우리가 재수 군단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절대 쉽지 않아요. 너희한테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수시라는 건 재학생들 위주의 전형이고요. 정시라는 거는 재학생과 재수생이 같이 덤벼드는 전형이에요. 그죠? 정시가 강화된 건 맞지만 여전히 반반입니다. 예전에 학종이 워낙 비중이 컸기 때문에 이제 정시 강화 그러는 거지만 거의 아직도 반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시를 버릴 게 아니에요. 이 중에서 화성세마까지? 화성세마 정도? 화성세마 정도나 정시 뚫을 수 있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병전부터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현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화성세마도 또 이제 학종 관리를 그렇게 잘해주는 것 같진 않아, 선생님 볼 때는. 아무튼 여러분이 일반고를 가신다. 그러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준비하셔야 되는 그런 전형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잖아. 선생님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오늘은 아주 기본 강의, 기본 중에 기본 강의. 반응하라. 더 어려워. 반응하라가 무슨 뜻인지 이제 설명해 줄게요. 수업을 들어요. 예, 수업을 듣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어떤 학생이 있어요? 왜 이래? 엎어져 자는 애가 있죠. 그죠? 이것도 반응이라면 반응인가? 두 번째 어떤 애가 있어? 딴짓을 해요? 누구야? 딴짓하면 안 되지. 난 딴짓 안 해봤는데. 자, 딴짓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애가 있어? 선생님이 막 말씀하시는 걸 막 미친 듯이 막 적으면서 외우는 애가 있어. 나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애가 있어? 저건 왜 그런 거지? 저 뭐지? 무슨 뜻이지? 저게 어떻게 된 거지? 반응이죠, 반응. 그죠? 그런 다음에 그래서 집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거 있어? 찾아보는 애가 있어. 책을 막 찾아보고 뭐지? 강의를 막 찾아보고 그런 애들이 있어. 반응인가요? 반응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반응 아니에요 이거? 수업에 대한 반응 아니에요? 맞죠? 그러다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또 근데 이건 왜 그런 거지? 그래서 막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막 반응을 하는 애가 있는 거야. 개를 뽑겠다는 거야 대학은. 왜요? 그런 애들이 얘들아 나중에 어떻게 될까? 봐봐. 수업 시간에 자는 애. 딴짓하는 애 저기. 딴짓하는 애. 그 다음에 궁금해하는 애. 궁금한 걸 찾아보는 애. 찾아본 데다가 추가 활동까지 하는 애. 여러분의 선택은? 대학은 누굴 선택하겠어요? 어른이 물어보시면 대답하는 거지? 대답 안 하면 재수한다 얘들아. 어떤 애? 마지막에 가장 좋았지. 이해되셨어요? 대학은 그런 애를 좋아하는 겁니다. 왜냐? 그런 애가 대학에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던 애는 대학에 오면 잘 것 같잖아. 그치? 그치? 궁금한 걸 찾아보던 애는 대학에 와서도 궁금한 걸 찾아볼 것 같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를 뽑을 거라는 거. 이해되셨어요?
됐으면 됐다고 좀 할까요? 네, 어른이 말씀하시는 대답하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그럼 선생님 반응을 어떻게 하는데요? 반응의 시작은 왜? 왜 그런 거지? 무슨 뜻이지? 이건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반응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대전제를 깔고 여러분을 조금 위로를 해드리자면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가 우리 교육 실정에는 사실 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일 수는 있어도 우리 친구들 사실 여유가 없어요.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솔직히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당장 숙제할 것도 너무 많고 막 하라는 것도 되게 많은데 갑자기 뭔가를 생각하고 묵상해보고 찾아본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자연스럽지 못해요. 우리 친구들. 근데 대학은 그런 애를 원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도록 세팅을 해야 돼요. 자기를. 알겠죠? 그게 학종 관리인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중에 질문이 동아리는 뭘 가입하나요? 뭐 학급 임원은 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고요. 진로는 바꾸면 불이익이 있나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자, 그건 어디서 오는 오해냐면 학종 관리를 단순히 활동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오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물리학과를 가야 돼. 그럼 물리학과를 가야 되면 물리 동아리를 들어가는 게 가장 뭐 상식적인 선택이죠. 그죠? 그런데 얘는 물리학과로 올 건데 물리 동아리를 선택할 거야. 만점은 절대 아니에요. 그냥 동아리만 선택했다고 해서 점수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동아리에서 뭘 배우고 뭘 생각했고 뭘 깨달았고 이걸 보는 거예요. 동아리 안에서도 반응하는 인간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어떤 애는 그냥 동아리에서 하라는 것만 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동아리에서 어떤 이론을 배웠는데 이것이 적용되는 기술은 뭐가 있지? 찾아보는 거야. 알겠니? 4차 산업이랑 무슨 관련이 있지? 라고 찾아보는 애가. 그럼 그런 애 뽑는다고요. 쉽죠? 이해됐죠? 하는 게 어렵지 이해는 되죠 이거?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됐든 그래서 동아리는 당연히 전공 관련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여러분이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걸 선택했다고 해서 플러스가 되는 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전공과 관련 없는 걸 선택했어도 그 활동이 유의미한 활동이고 의미 있는 활동이면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급 임원도 마찬가지예요. 학급 임원을 하면 인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그렇지만 학급 임원이 됐다고 해서 플러스 10점 이런 건 없다. 알겠죠? 오히려 학급 임원이 아니어도 반 전체를 위해서 뭔가를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그게 생활기록부에 잘 녹아있으면 걔는 오히려 더 플러스인 거야. 얘는 기회도 없는데 학급 임원도 아닌데 이런 생각까지 했네?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했네?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생각을 하는 애네? 이해되셨어요? 됐죠? 됐죠? 자, 이제는 그러면 선생님 알겠어요. 그럼 생활기록부를 관리를 하라는 얘기인데 반응하는 인간, 생각하는 인간, 알겠니? 그 시작은 뭐다? 왜? 알겠지? 자, 근데 너무나 고맙게도 학생부 항목 반영이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잘 안 보실 수 있지만 이거는 뭐 여러분이 나중에 원하시면 이 자료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이렇게 다 봤어. 그러더니 한 학기당 하나만 기록을 하겠대. 왜 그런 줄 알아요? 모든 교내수상을 다 반영했더니 학교마다 어떻게 돼? 말도 안 되는 상을 막 만드는 거야. 선생님이 있던 자사고는 상이 170개였어. 그러면 일반고 같은 데는 30개밖에 안 돼. 분명히 문제가 있죠? 그죠? 그래 애들이 쓸데없이 너무너무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는 거야. 그래서 한 학기당 하나만 하라 그랬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미반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율활동 글자 수 확 줄었고요. 동아리 활동도 예전에는 뭐였냐면 소논문도 기재를 할 수 있었고 자율동아리도 활동할 수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대입 전형자료 공정성 강화라는 기조 아래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저런 소논문 기재 가능하다고 했더니 어떻게 하는 거야? 외부 컨설팅 업체. 아까 그 조국 사태 같은 그런 거 있죠? 정치적 얘기는 하지 않을 건데. 그 다음에 자율동아리를 하게 해줬더니 자율동아리는 자기가 만든 동아리거든? 그때 얘도 도움받을 수 있는 거야. 외부에. 아빠가 교수야. 아빠 연구실 가서 막 하는 거야. 불공평하지? 그래서 다 없앴어. 그냥 학교 안에서 하는 것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봉사활동은 이제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거의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이제 외부 봉사, 개인 봉사는 아예 하지 안 해도 되고요. 교내 봉사 위주로 가는 건데 결국 그러니까 이걸로는 선발하지 않겠다. 별로 큰 의미는 없다. 아주 유의미한 활동을 하는 경우나 아니면 뭐 의학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좀 봉사정신을 필요로 하는 그런 거가 아니면 거의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영역이 됐고 진로 이거 별표 진로 유명 분야가 대입 미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되게 웃겨. 진로 원래 예전에 쓰게 돼 있거든요. 선생님 이렇게 쓰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를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기술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진로 부분에서. 그러면 무엇을 꿈꾸는 학생으로 이렇게 써 있어 여기.
이거는 뭐 너무 웃겨. 어떤 아이가 질문을 했어요. 진로를 바꾸면 불이익이 있나요? 선생님 아까 뭐라고? 학종의 본질은 일관성이 있는 애를 뽑겠다는 게 아니야. 너 왜 지난번에 의사 한다더니 왜 생각이 바뀌었어? 만점에서 뭐 감점 이게 아니야. 그치? 아니면 의사 일관성이 있어. 합격? 아니라는 거야. 뭐다? 이유가 있어야 돼. 이유. Y 뭐라고요? Y. 오늘 꿈을 꿔야 돼. Y. 알았지? 왜 그걸 선택했는지가 진짜 중요하다고. 그러면 퀴즈. 진로를 바꿨어. 이유가 있습니다. 불이익이 있을까요? 없어. 오히려 플러스가 될 수도 있어. 왜? 어떤 애를 좋아해? 생각하는 애를 좋아해.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치? 반응하고 고민해보고 찾아보고 막 이런 애를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진로를 바꾸는 건 상관이 없어요. 바꿨을 때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대신 그냥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건 안 돼요. 어떤 애가 있었냐면 의사를 꿈꾸던 애가 있었어. 근데 봉사활동을 갔는데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교육 봉사활동을 간 거야. 근데 걔가 이런 생각을 했대. 왜 쟤는 저기 있고 난 여기 있지? 미쳤지? 너무 멋있지? 생각하는 애. 그래서 걔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것은 경제 구조의 모순에서 온 것이다. 사회 구조에서 온 것이다. 쟤는 왜 저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보살핌을 못 받고 저기 있을까? 나는 경제 구조를 연구하는 사람이 되야겠다. 미쳤지. 그러니까 의사였다가 진로를 그걸로 바꿔 경제학자로 진로를 바꿨지만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고 그 안에 자기의 삶에 대한 애정과 전공에 대한 애정과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절대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오히려 플러스입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어떻게든 바꿔가야지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아니고 정말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신에 대한 애정과 전공에 대한 애정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되셨죠? 동아리 아까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과목, 이거 어떻게 하지? 여기다 별표 칠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이 정말 이 과목 세특은 미친듯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얘들아, 독서 활동이 예전에는 당연히 기재가 됐었는데 얘들아 별표. 애들이 이거 갖고 오해를 되게 많이 해. 너희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배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수상 실적 안 들어가는 거랑 독서 안 들어가는 거야. 와 좋겠다 다 그래. 근데 오해하면 안 돼 얘들아. 책을 안 읽어도 될까? No. 이걸 왜 미반영을 하냐면 선생님도 학교 오래 했었지만 선생님들 너희들 중학교 때도 어떻게 하니? 솔직히 어디서 베꼈는지도 모르는 거 그냥 갖다 내면 다 써주시지. 그거 사정관계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빼는 거야. 그런 거 하지 마. 진짜 읽은 거만 써. 자, 진짜 읽은 거를 쓰려면 이런 데가 들어가. 이런 데. 진로 활동,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이런 교과서 특에 녹여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거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행동 특성 종합 의견 담임선생님이 써주시는 거. 여러분이 관리하셔야 되는 건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2024학년도부터 달라지는 것들 간소화 때문에 이런 거 다 미반영. 중요한 거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보여주기식 활동을 지향하고 진짜 제대로 된 활동을 한 곳에 정말 제대로 녹여내야 된다. 그 다음에 자소서가 없었어. 너무 좋아요. 아니야. 너무 위험해. 자소서가 없다는 뜻은 뭐니? 내가 소명할 기회가 아예 없는 거야. 그냥 생기부가 끝인 거야. 그럼 생기부가 잘 써지는 학교는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죠? 일반고 같은 경우는 내가 진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고민했던 걸로는 절대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알겠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지 솔루션을 드릴게요. 자, 학교 생활을 해요. 자, 학교 다닙니다. 그냥 다니면 안 돼. 자, 이거 왜 그런 거지? 난 이 동아리를 왜 들었지? 난 이 책을 지금 왜 읽고 있는 거지? 그지? 알겠니? 난 이 과목을 왜 선택했지? 이건 왜 저런 거지? 계속 의문을 떠올리는 거야. 알겠니? 아까 영역별로 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뭐가 있어? 과정이 있겠지?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들이 있을 거 아니니? 그지?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추가 활동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이고, 여기 선생님이 왜 돌아가지 않지? 얘들아 왜 돌아가지 않을까? 찾았어. 자, 우선 학과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런 거지? 궁금한 점은 없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없나? 이 책은 왜 읽는 거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커다란 물음표를 갖고 다니다가 만약에 흥미거리들이 생기면 그걸 꽉 잡고 탐구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를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때 진짜 중요한 게 있어. 이걸 혼자 탐구하는 애들이 있어. 혼자. 궁금한데 책을 찾아보고 그냥 혼자 그러면 안 돼. 어디에 남아야 된다고? 결과적으로? 기록이 남아야 된다. 기록이. 생활 기록부에. 그건 누가 써준다고? 내가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엄마 쓰는 게 아니잖아. 선생님들이 쓰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생님과의 커뮤니케이션 진짜 중요해. 알겠지? 선생님도 기억나. 제일 간단한 방법은 사실 공부를 잘하는 거야. 공부를 잘하면 선생님들이 써줘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 공부를 잘하는 애가 활동까지 열심히 하면 최고지. 그치? 근데 내가 성적이 그 정도는 안 돼. 그냥 2등급 정도, 3등급 정도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희들이 나서야 돼. 선생님하고 잘 지내고 선생님한테도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이라는 이미지를 계속 줘야 됩니다. 알겠죠? 슬프지만 현실이에요. 저는 더럽고 치사해서 정시로 갈래요. 못 간다고. 쉽게 못 간다고. 알겠지? 일단 가보는 거예요. 알겠죠? 팍팍 티를 내면서 대놓고 부탁까지 막 들어가면서. 알겠죠? 자, 알겠어요? 자, 예를 들어 이제 진짜 중요해. 이건 선생님이 인터넷에서 되게 좋은 샘플이 있어서 가져왔어요. 원래 우리 입시몬스터 친구들이 받은 것도 되게 좋은 샘플들이 많은데 그건 이제 조금 이 동네 친구들이라 좀 유출의 위험이 있어서 자, 수업을 듣는 거야. 선생님 아까 어떤 학생? 반응하는 학생. 그치? 왜? 저건 왜 그런 거지? 생각하는 거야. 자,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토지개혁 방안에 관련 수업을 들었어. 너희들이 콜콜 자는 시간이잖아. 그치? 근데 어떤 아이가 생각했어. 공동경작과 노동력에 따른 분배에 대해서 왜 토지개혁 방안으로 공동경작을 선택했지? 이런 엄청난 생각을 한 거야. 알겠니? 그래갖고 이거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여전론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고 여유장 존속, 책 읽어. 보이지? 이게 생기부 교과서책에 써있다고 생각해봐. 그치? 이런 것에 의문이 들어 이런 책을 읽고 또 해결했는데 이거는 해결이 됐지만 또 다른 해결이 안 들어가지고 또 뭘 더 연구했대. 그러더니 역사탐구 동아리를 하고 있는 애인가 봐. 얘는 사학과관인데 정약용어 테마로 한 답사까지 기획했어. 동아리 활동 들어갔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른 교과라든가 어떤 탐구대회, 탐구보고서 활동까지 진행을 한 거라는 거예요. 알겠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어요? 힘들죠? 자, 원래 입시몬스터에 클럽 M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1대1을 이렇게 코칭을 해주는 건데 지금 이놈이 다쳤어. 그래서 추가로는 받지 못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설문지에 물론 너희들이 처음에 이런 얘기를 설명을 전혀 안 들은 상태에서 설문지를 나눠준 게 실수였다고 나는 믿고 싶은데 다들 관심이 없더라고. 난 너무 충격. 이거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꼭 선생님하고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뭐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든 뭐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든 반드시 학종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어차피 더 받지도 못해. 지금 다 찼어. 그렇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그래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냥 중강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심야에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간대를 다 맞추기 힘들어서 중강의를 통해서 학기 단위로 이렇게 하는 수업들이 있어요. 그런 걸 기획을 할까 했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면 기획을 하고 아니면 안 하려고 해서 선생님도 바쁘니까. 그죠? 그러니까 혹시 내가 나 이런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다 X를 과감하게 딱 쳤던 친구들은 따라와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법, 이거 이제 이런 거지. 실제 교과서 같은 코칭 사례. 선생님이 일부러 같이 추가 탐구 활동을 진행하도록 조율을 하게끔 만들어준 다음에 그 보고서를 써오면 입시몬스터가 같이 교정을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유출되면 안 되니까. 자, 두 번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공부를 지금 잘 해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제 한번 시작해볼까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지금도 사실 효심으로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치?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엄마가 슬퍼하니까 욕먹기 싫으니까 거기 앉아서 눈칫밥을 먹느니 여기 앉아서 그냥 푹 쉬다 가는 게 좋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온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 스킬? 이런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서의 공부법을 질문받았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다이어트를 맨날 실패하거든? 내가 다이어트하는 방법을 모를까? 그것도 모르는 것 같아? 나 너무 잘 알아. 인터넷에 깔렸어. 근데 내가 왜 실패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니까. 의지가 없어서 정답이야. 대답 잘해서 진짜 학종형 인재다 너 진짜. 대답도 잘해. 자, 중학교 때 공부는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도 솔직히 그냥 암기하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대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였다는 거죠. 그죠? 30% 이상이 A예요. 그거는 고등학교 등급제로 오잖아요. 그러면 4등급 초반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어들이니까 국어를 예를 들면 어머니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저희 애가 항상 90점 이상은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4등급인 거예요. 알겠니? 정신 차려야 돼. 알겠어요? 자, 그러면 본질이 뭐냐? 그냥 교과서를 통째로 외워도 가능했어. 그지? 그래서 다듬하지. 선생님, 고등학교 공부는 진짜 어렵대요. 저 진짜 열심히 해오려고요. 제가 예전에는 시험 공부를 2주 전부터 시작했거든요. 지금 이제 한 달 전부터 하면 되지 않을까? 막 이러고 있어. 너무 무서운 얘기야. 암기 위주의 공부는 고등학교 가서는 정말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선생님, 너무 무서워. 공부 영어보다 더 무서운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암기 위주로 해서는 절대 안 돼. 본질을 고민하는 공부라고 좀 어렵게 써놨는데 항상 의문, 반드시 이해하려고 하고 자기만의 스키마가 좀 어렵다면 여러분 집에 인형 있죠, 인형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내 설명을 들어줄 수 있는 상대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설명합니다. 자, BTS의 선생님이 이제 다 좋아하지만 진을 좋아해. 진같이 생긴 후배가 나한테 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누나 감정이입이 뭐예요? 라고 질문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잘 가르쳐주고 싶어, 그치? 막 공부해서라도 가르쳐주고 싶잖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전 과목 공통이에요. 제가 뭐 여기 원장님 수학 선생님 계시니까 제가 수학은 얘기 안 할게요. 수학을 제대로 잘 하실 테니까. what과 why 두 질문을 가까이 하는 공부. 이게 뭔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시험 범위가 차원이 달라. 점점 올라갈수록 심해져. 2학년, 3학년 올라갈수록 심해집니다. 자, 시험 범위가 많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중학교보다 고등학교 수업이 3배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얘기예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기본적인 내용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막 갑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화성생활 이런 데 간 애들은 이제 뭐 극한을 맛보게 되는 거지. 화성생활 경점 이런 데 같이. 그 일반과는 반대로 뭐야? 내가 열심히 하면 기회가 오는 거야, 기회가. 알겠지? 비교과 활동까지 해야 돼, 이제. 중학교 때는 비교과 활동이 중요하지 않았잖아요. 이제 즐기는 마음으로 했죠. 동아리도 즐기는 마음으로 하고, 근데 지금부터는 뭐 다 이게 다 대입과 연결이 된다고? 이러면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습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죠?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1학기 시험, 1학기 중간고사 보고서 딱 얘기해. 선생님, 남자는 정시죠? 맨날 정시를 뚫는데 자꾸. 근데 잘 생각해봐. 그럼 너는 수능 공부를 하고 있니? 내신 기간 동안에 수능 공부를 하고 있니? 그래야 맞잖아, 정시를 뚫으려면. 아니잖아. 그건 결국 뭐야? 저 먼 이 안으로 피신을 가는 거지. 3년 후로. 알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망하는 거야. 자, 별표. 1번, 제일 중요한 거. 평소에도 꾸준히 공부해야 됩니다. 평소에도. 지금 나 평소에 꾸준히 공부하고 있다, 손 들어봐. 나머지 쓰레기로 만들고 지금 자기만 공부하고 있대. 자, 불가능해. 알겠니? 절대적인, 얘들아 이런 거랑 똑같아. 선생님이 얘들아 살 빼고 싶어. 선생님 덜 드셔야 어떻게 덜 먹어? 힘든데. 선생님 운동을 꾸준히 어떻게 맨날 운동을 해? 이거랑 똑같은 거야. 공부법을 물어보면 왜 안 하는데? 안 하잖아. 알겠지? 그 다음에 암기 위주의 공부에서 능력 위주의 공부로 달라져야 된다. 왜라는 의문을 생각해라. 그 다음에 4번 대표 계획표를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계획표를 안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루하루가 그냥 가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다이어트랑 되게 비교를 많이 하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냉장고 안에 얘들아 냉장고 앞에 식단표가 쫙 있고 안에 다이어트 도시락이 착착착착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내가 딱 눈을 떠서 뭐야? 다이어트 도시락을 먹을 확률이 되게 높지. 그치? 운동도 막 뭐 스쿼트 몇 개, 무슨 자식, 뭐 런치 자세 런치가 아니라 뭐지? 무슨 뭐 하죠? 그럼 몇 개, 줄넘기 몇 회 이런 게 써있으면 그걸 할 확률이 높지만 그냥 내가 계속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뭐 먹지? 냉장고 대충 아무거나 먹게 되고 그러지 않아요? 공부도 똑같아. 알겠지? 니네 얘기하는 거 같지? 공부해야 되는데 내일 중간고사인데 경영에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계획표 알겠죠? 계획 작성하는 것까지 말할 시간이 없네요. 안타깝네요. 여러분이 막 앵콜 요청해 주시면은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사회 수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옛날에 실제 학습 코칭 하면서 겪었던 거예요. 애들이 사회 교과서를 안 읽고 이 썸머리 된 거 있지? 이걸 들고 막 외우고 있어.
그래서 이거 상업자본주의 역사 특히 심리세 이런 시간의 개척과 교육의 확대 등을 배경으로 하지만 절대적 중간 강조해서 더 발전함. 선생님, 야 물어봐. 야 상업자본주의 역사적 배경 역사적 심리세 이런 신학교 개척과 교육할 때 안 된다고. 고등학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신학교 개척이 뭐지? 교육의 확대가 왜 이걸 불러왔지? 절대안경의 중상주의 경제정책을 왜 실시하게 됐지? 알겠니?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야 왜 상업자본주의가 생겨났지? 근데 그게 왜 이렇게 바뀌었지?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고. 알겠니? 중학교 때는 이걸 달달달달 외우면 이거랑 비슷한 표현으로 나오기 때문에 너희들이 맞힐 수가 있었다고. 고등학교는 안 된다고. 양도 너무 많고 표현도 너무 다양해지고 본질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응용된 문제들이 진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외우는 거 아니다. 왜?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니까 국어하고 영어를 조금 묶어서 같이 설명을 해드리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시간이 많았으면 선생님이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인강 추천이랑 비슷한 건데 아까 좋은 강의 많이 추천해 주셨는데 그거는 사실 고3을 위한 강의예요. 사실. 그죠? 그래서 선생님 수업을 홍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지금 고1 수업은 일요일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고 국어 학원에 필요한 친구들은 문의를 해주면 되고 만약에 각자 하더라도 그리고 뭐 다른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인강을 선택하더라도 알고 공부하라. 알고 공부해라. 알겠니? 내가 첫 시간에 얘기하는 건데 문학이 뭐지? 애들은 문학이 뭔지 비문학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공부를 해요. 막 푼다고. 알겠니? 그런데 문학과 비문학이 무슨 차이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감상법이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출제 원리가 다 달라. 그치? 그런 거에 대한 공부가 기본적으로 깔리려면 수능형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수능형 공부, 수능 문제를 막 풀라는 게 아니라 애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 수능형 공부를 하라고 하면 그냥 수능 모의고사 문제집을 푼다? 그건 수능형 공부가 아니야. 그게 아니고 얘가 왜 이렇게 풀어야 되고 출제 원리가 뭐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조금 아쉬워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뭐 영상을 올리든지 할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별표. 국어는 너희들이 매일매일 공부를 안 한다는 게 문제인데 문제풀이에 연연하기보다 지문 독해를 중심으로 해야 되고 이거 두 개 공통점인데요. 예습입니다. 국어와 영어는 예습이 진짜 중요한 과목이에요. 자, 왜냐하면 보세요. 수학은 수학 배운 게 수능에 나오죠. 그죠? 사회도 사회 시간에 배운 게 응용돼서 수학 나와요. 수능에.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랑 영어는 어떠죠? 교과서에서 배운 게 수능에 나와요? 전혀 아니에요. 물론 뭐 문학작품의 일부는 나올 수 있지만 처음 보는 작품이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너 이거 기억해? 너 외웠어 이거? 절대 아니죠. 뭐야? 너 처음 보지? 독해할 수 있니? 너 처음 보지? 판단 가능하니? 그거 아니니? 근데 요새 놀라운 건 요즘 내신형은 대부분 지금 내신은 대부분 수능 형태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그 다중국어 친구들한테도 강조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내신 공부는 중학교 때 하듯이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자습서를 막 외운 다음에 평가 문제집을 막 풀어가지고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저 대놓고 말씀드려요. 점점 일반고조차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 이게 있어요. 이건 언제 생기나? 매일매일 제대로 된 독해법을 안 다음에 매일매일 훈련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죠? 예. 우리 동국이에서 만나면 더 좋겠고 만약에 선생님하고 같이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학원을 선택하든 어떤 인강을 선택하든 이거 안 해주는 학원은 좋은 학원이 아니에요. 그냥 내신 교과서 펼쳐가지고 야 이번에 오늘 배우는 거는 김치수의 꽃이지? 꽃은 있잖아 무슨 쓰는 거 있잖아 맨날 무슨 적 주제는 뭐고 제제는 뭐야 이거 이집 왜 주제가 왜 고등학교 공부의 본질은 뭐다? 왜? 진달래 꽃의 주제가 왜 이별의 정환인데? 니네 생각해본 적 없지? 왜 진달래 꽃의 함축적임이라는 건 왜 생기는 건데? 니 대답 못하지? 국어 공부 제대로 안 하고. 알겠습니까? 제대로 하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요. 영어는 제가 뭐 영어생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부를 좀 했던 사람이고 학생 코칭을 했었으니까 영어 마찬가지예요. 영어는 학원에 가가지고 선생님이 해석해주는 걸 따라 적는 거는 공부가 아니야. 일단 내가 해봐야 돼. 그 뭐야? 진단이 필요해. 내가 단어를 모르는 건지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단어는 무슨 뜻인지 뜨문뜨문 알겠는데 그 구조 파악이 안 되는 건지 알겠죠? 알겠어요?
그리고 단어 외우는 것도 제발 열심히 하시고. 됐습니까? 자, 지금 선생님이 이거 잠깐만 보여드리고, 이게 왼쪽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동네에서 가장 어렵다고 소문난 서구중학교 국어문제입니다. 4학년. 서구중 출신 있어요, 여기? 자, 근데 보세요. 저 이번에 보고서 완전 빵 터졌어요. 야, 이거보다 여기 능동고에다 능동고 있나요, 여기 능동고? 이거 능동고 기출이에요. 능동고는 국어가 그렇게 어려운 학교는 아니에요. 그쵸? 근데 보세요. 얘는 지금 문제 길이 보이세요? 길이? 나에서 노래하는 대상을 의미하는 것만으로 묶인 것은 얘들아 이거를 생각할 필요 있니? 외워서 풀 수 있지. 외워서 풀 수 있지. 자, 이거 능동고야. 화성생활평점 아니고 일반고라고. 일반고. 길이 좀 보세요. 수능형이에요. 수능형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독해하는 훈련이 선행되지 않으면 내신도 상위권을 차지하기 어렵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데이몬스터 그래가지고 이게 있어요. 다진 거. 그래서 현재는 일요일에 지금 2시부터 5시 반까지 개설이 돼 있고 몰랐던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있는지도 몰랐던 친구들이 많아서 합류하고 싶은 친구들은 연락을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평일반 개설을 원하시면 평일반을 할 건데 선생님이 여러 학년을 하다 보니까 어떤 학년에 우선권을 줘야 될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반응을 보고 결정하려고 아까 설문을 했습니다. 자, 이제 답이 되셨나요? 그죠? 혹시 추가적인 질문 할 거 있나요? 그래서 선생님 진짜 생각보다 진짜 빨리 끝낸 거예요.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캐릭터를 해도 지금 시원치 않은 판이에요, 지금. 자, 여기서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렸던 반응하는 인간이 되라. 알겠죠? 학점은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영어 공부, 국어 공부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 3가지 꼭 챙겨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얘기 잘 들었어요? 밥 먹으러 갈 건데 그 전에 궁금한 거 있어요? 고등학교나 아니면 대학에 대한 부분들? 왜 가고 싶죠? 방학 동안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 3월부터 이제 빡세게 공부하는 또 다음 주가 됐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